법률 구조공단. A는 호출 어플을 통해 택시 한 대를 불러 탑승한다. 택시에 타자마자 A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 먼저 A는 호출 어플에 나타난 택시기사의 전화번호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어플에 저장시킨다. 그러면 메신저 어플이 자동으로 택시기사를 친구로 등록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A는 택시기사의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그리고 곧바로 A는 택시기사에게 아저씨 핸드폰 좀 쓸게요.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아, 전화 줘요? 네. 그 친구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요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법률 구조공단. 택시기사로부터 핸드폰을 빌린 A는 택시기사의 핸드폰으로 기기 변경 코너에 들어가 택시기사의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입력, 전자로 단말기 변경 신청 계약 문서를 작성, 196만원 상당의 아이폰 한 대를 자신의 집으로 주문한다. 택시기사 B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어이가 없는 B씨는 일단 A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이미 빠져나간 상황이었다. A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둘째치고 빠져나간 돈을 어떻게 회수하는지가 문제였다. B씨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다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빠져나간 돈은 당연히 A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설상가상으로 A는 돈 한 푼 가지고 있지 않은 빈털터리였기 때문에 A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한들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은 통신사를 상대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법률구조공단. 우선 법률구조공단은 아무런 권한 없는 A가 B씨 몰래 자기 맘대로 통신사와 체결한 구매계약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무효이므로 B씨는 통신사에게 구매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주장했다. 이때 통신사가 반격을 하는데, 통신사는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이며 나아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2항 2호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B씨의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작성된 전자계약서이므로 통신사 입장에서는 B씨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정당한 계약서로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통신사의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었다. 실제로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아무리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급되고 은행 대출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체결된 계약이라면 위의 전자문서법에서 말하는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판부는 이런 경우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도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다. 쉽게 말해 네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너가 했건 다른 사람이 너 몰래 했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한 것이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가 한 걸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다음과 같이 재반박하였다. 우선 약관상 휴대폰 구매계약에 필요한 각종 전자서류 작성을 휴대폰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인증은 공인인증서만큼의 신뢰가 부여되는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히 결제 방식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즉 휴대폰 인증은 공인인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굉장히 난감한 사건이었다. 유사한 사건은 많으나 관련 판례나 정확한 법리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재판부에서도 판결 선례가 없다며 중요 사건으로 보았다. 고심 끝에 법원은 법률구조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판결 이후에 휴대폰 인증은 그 자신의 영업적 목적과 거래상 편의를 위하여 단순히 간이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편의적 결제 방식일 뿐 공인인증서 사용과 같은 수준의 신뢰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었다. 택시기사 B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지난 12월 10일부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민간 인증서에도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에 인증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본인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